헤드라인을 보면 경제가 호황인 것처럼 보일 겁니다.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고용지표도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2026년 초 S&P 500 신기록을 세우고 있을 때 이 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투자자들 중 일부는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춘 사업체를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돈이 바닥나는 상황이죠.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이 경제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부자들이 전당포에 투자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번영에 베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절박함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1장 안정성의 환상. 겉으로 보기에는 미국이 건강해 보입니다. 실업률은 낮고 임금은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안정적이라는 건 완전히 사실이 아닙니다. 2026년 초 기준으로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신용카드 잔액이 약 1조 2,80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으며 이 수치는 매년 한 자릿수 중반대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들은 급여 지급이 안정적이라고 보고하는 반면 소비자 심리는 일상적인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식료품, 연료, 공공요금 가격이 중산층 임금 상승률을 앞질렀습니다. 이런 현상은 고용 보고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전당포에서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주요 운영업체들은 2025년 하반기 사상 최고 서비스 요금을 보고 있습니다. 그 추세는 2026년 초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교외 쇼핑몰의 방문객 수도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점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 가게들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입니다. 전당포에 맡겨진 물건의 80, 90%는 결국 다시 찾아갑니다. 대부분 손님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급여일 사이 공백을 메우려 대출을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을 펼치면 강한 경제, 안정적인 노동시장이라는 헤드라인이 크게 보입니다. 하지만 같은 주에 가계 재정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월급은 여전히 들어오고 있지만 현금은 들어오는 것보다 더 빨리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급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왜 가족들은 한 달을 버티기 위해 소지품을 전당포에 맡기고 있을까요? 둘째 장, 눈에 띄지 않는 강자. 퍼스트 캐시홀딩스는 미국, 라틴 아메리카, 영국 전역에 3,300개가 넘는 전당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까지의 12개월 동안 이 주식은 거의 2배로 올랐습니다. 120달러 초반대에서 227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S&P 500 지수는 훨씬 낮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승세는 첨단 AI 연구소나 바이오테크 기업에서 기대할 만한 것이지 시계담보대출이 주 거래인 소매점 체인에서는 보기 힘든 일입니다. 퍼스트캐시 이는 2026년 1분기 매출이 10억 달러를 조금 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6% 증가한 수치입니다. 대차대조표상의 전담포 대출은 사상 최고치인 8억 5,1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총 자산은 54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사업이 호황이라는 신호입니다. 회사는 4월 말 업데이트 이후 2026년 전체 연간 전망치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소식에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퍼스트 캐시홀딩스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품목은 전당포 물품의 재판매가 아닙니다. 바로 대출 자체입니다.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자산을 담보로 한 부채가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시장이 보상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기술 회사의 경우 성장 원천은 주로 새로운 계약이나 국가로의 확장으로, 이때 확장되는 것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여기서 확장되는 것은 절박함입니다. 150달러짜리 드릴 세트가 자동차 수리비를 마련하기 위해 전당포에 맡겨집니다. 이런 일이 교회 상점들에서 수천 번 반복되면 소프트웨어 회사도 부러워할 만한 수익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물건을 담보로 한 단기 대출의 꾸준한 흐름입니다. 전담포 체인이 엔비디아처럼 가격이 오르자 월스트리트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출 장도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싱후입니다. 이 방식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한 달을 버티려 단기 현금을 계속 필요로 할 때만 작동합니다. 즉, 성장 이야기는 이제 확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산층의 어려움이 계속해서 수치로 나타나는 것에 의존합니다. 3장, 교회의 롤렉스. 많은 사람들이 전당포 고객에 대해 오래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심의 가게, 네온사인, 먼지 쌓인 기타들, 그리고 은행 시스템이 이미 포기한 고객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래 금액이 변하고 있고 그 뒤에 있는 고객들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가족들이 더 자주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상속받은 보석을 맡기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오메가, 롤렉스 시계를 맡기고 기술자는 공구를 맡깁니다. 그 중에는 1,000달러짜리도 있고 한 번 방문에 3,000달러에 이르는 것도 있습니다. 요즘 고객들은 급여 명세서를 지참합니다. 그들은 401k 연금도 있지만 여전히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이 끝날 때쯤이면 숫자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간 6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를 버는 중산층 가구가 이제 신규 고객 증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사용합니다. 일부 소규모 고용주는 송장이 늦게 들어오면 금요일 급여 지급에 이 대출을 사용합니다. 이지코프는 두 번째로 큰 상장 전당포 운영업체이며 2026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은 거의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총 수익은 46% 상승하여 거의 4억 4,7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전당 대출은 3억 4,900만 달러였습니다. 평균 대출 금액은 2022년 160첨달러에서 2026년 240첨달러로 뛰어올라 불과 4년 만에 50% 증가했습니다. 금값 상승에 힘입어 귀금속 스크랩 사업 부문도 64% 증가했습니다. 금값이 수년 만에 최고치에 근접해 업자들이 더 적은 담보로 더 많은 돈을 빌려줍니다. 2023년에는 180달러였던 결혼 반지가 2026년 초에는 320달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높은 가치의 담보가 들어오고 소득이 더 높은 대출자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피닉스에 사는 소아과 간호사가 화요일에 할머니의 테니스 팔찌를 들고 들어옵니다. 그녀는 극적인 의미에서 위기에 처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안정적인 직업이 있고 서류상으로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어컨이 고장났습니다. 그녀는 신용카드 한도가 꽉 찼고 은행 대출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400달러가 필요합니다. 도시 반대편에서는 냉난방 설비업자가 수천 달러짜리 스냅온 소켓 세트를 들고 있습니다. 그는 급여 지급 자금 부족분을 메우려 900달러가 필요합니다. 사업에 문제없고 시기만 맞지 않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결국 같은 곳에 도달합니다. 직업과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전당포를 이용해 단기적인 자금 공백을 메우고 있다면 그건 사실 고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시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타장 은행 사막. 197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지어진 거의 모든 미국 교외의 중심거리를 걸어보면 은행의 외관을 볼 수 있습니다. 네일살롱, 팝업 상점, 임대 간판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드라이브스루와 토요일 창구가 있던 지역은행은 이제 재개발을 기다리는 울타리 친 두지로 남아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은행 네트워크는 약 15% 가까이 줄어들었으며 약 8만 6천 개의 지점에서 약 7만 3천 개로 감소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900개가 넘는 은행 지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가장 큰 16개 은행, 그중 800곳의 폐쇄를 차지했습니다. 2025년에는 수백 개 지점이 추가로 사라졌습니다. 숫자보다 지리적 위치가 더 중요합니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에서는 약 5,400개의 은행 지점이 사라졌으며 중간소득층과 고소득층 교외 지역에서 폐쇄된 지점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 피해가 비율상 더 심각했습니다. 저소득층과 흑인 인구가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에서는 은행 지점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사라지면서 은행 사막의 형성이 급격히 가속화되었습니다. 조지아주 리소니아 같은 곳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곳은 애틀랜타 남동쪽에 위치한 중산층 교외 지역입니다. 2020년부터 2025년 사이 캅 카운티 전역에서 은행 지점들이 꾸준히 사라졌습니다.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트루이스트 파이낸셜 지점들이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전통적인 은행이 있지는 줄어들었지만 124번 고속도로를 따라 늘어선 전당포 간판들은 여전히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전국 교외 지역에서도 반복됩니다. 2019년부터 2023년 사이에 은행 지점이 합리적인 거리 내에 없는 은행 사각지대 지역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는 단순히 접근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멀어졌습니다. 영향을 받은 그 지역들에서는 불과 몇 년 전과 비교해 가장 가까운 은행 지점까지의 중간 거리가 약 1.5마일에서 2마일까지 늘어났습니다. 즉, 빠르게 직접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선택지가 점점 더 멀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가구들이 그 빈자리를 전혀 다른 곳에서 채우고 있습니다. 마지막 되면 은행 지점을 잃은 바로 그 교외 지역들이 전당포 대출이 가장 빠르게 확장된 곳이기도 합니다. 한 형태의 대출이 그 우편번호 지역에서 빠져나간 거의 같은 시기에 또 다른 형태의 대출이 들어왔습니다. 5장 BNPL 게이트웨이. 대부분의 중산층 가정이 전당포 카운터에 가기 전에 반드시 들르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은 대출기관이 아니라 결제 버튼처럼 보입니다. 지금 사고 나중에 결제하기는 금융포용을 내세우며 4번 할부와 제때 결제 시 이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300달러짜리 구매를 2번의 월급에 나눠서 결제할 수 있는 쉬운 방법입니다. 주요 업체 3곳은 어펌, 클라르나, 애프터페이입니다. 어펌은 2025년에 340억 달러 넘는 거래를 처리했고 클라르나는 전 세계 약 1억 5천만 명의 활성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페이팔, 애플, 심지어 아마존까지 모두 자체적인 후불 결제 옵션을 출시했습니다. 이 시장은 약 5년 만에 틈새 기능에서 기본 옵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은 이 분야의 성장을 추적해왔고 거래량은 매년 두 자릿수로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통 신용평가 기반을 통하지 않는 할부 결제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앱들은 강도 높은 신용조회 없이 주요 신용평가 기관에 정보를 보고하고 소프트 신용조회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비자는 어펌, 클라르나, 애프터페이, 매장카드 등 4가지 할부 결제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금융보호국도 이런 양상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EMPL 이용자들은 비이용자들보다 신용카드와 개인대출에서 더 많은 잔액을 보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체료가 쌓이고 반복 사용이 늘어나며 결국 가게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BNPL과 신용한도가 모두 소진되면 의지할 곳은 한 군데뿐입니다. 점점 더 많은 전당포 고객들이 먼저 지금 사고 나중에 결제,를 많이 이용했던 가게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당포는 신용평가 기관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신용기록에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대출 자체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성장의 이야기라면 다음 질문은 분명합니다. 실제로 누가 소유하고 있는가입니다. 6장 기관 임대인들. 점포 뒤편의 소유 구조는 매우 다르게 보입니다. 퍼스트 캐시 홀딩스는 약 80%가 기관 소유입니다. 2026년 2월 기준 뱅가드 그룹은 회사의 약 9%, 약 6억 5천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며 블랙록도 비슷한 금액을 보유합니다. 그들 아래에는 수백 명의 소규모 투자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401K를 관리하는 동일한 회사들이며 자금은 동시에 두 방향으로 흐릅니다. 사람들이 은퇴 자금을 모으도록 돕는 동일한 회사들이 가게가 현금이 부족할 때 수익을 내는 기업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장기 저축을 관리합니다. 또한 누군가 급히 $300, 나 $500가 필요할 때 개입하는 사업체 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두 공개되어 있지만 이상한 중첩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미래를 보호해야 할 돈이 상황이 어려워질 때 이익을 얻는 같은 시스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직접 말로 꺼내기 전까지는 분명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들이 자신들의 은퇴 고객들이 압박을 받을 때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이는 시스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을까요? 7장 수익률의 함정입니다. 전담포는 수수료를 보기 전까지는 비싸 보이지 않습니다. 주마다 다르지만 전담포 수수료는 연이율로 따지면 대략 60%에서 240%에 달합니다. 일반 신용카드 이자율은 대개 20% 초반대입니다. 이는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즉 결혼 반지를 담보로 $500를 90일 동안 빌리면 약 $300의 수수료와 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같은 $500를 은행에서 대출받는다면 약 $15 정도입니다. 똑같은 돈, 똑같은 기간이지만 완전히 다른 비용이죠. 전당포에 있는 대부분의 물건 약 80, 90%는 고객이 다시 찾아갑니다. 그래서 담보는 보통 다시 돌아오죠. 하지만 수수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같은 고객들이 계속해서 이 시스템을 반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마다 빠른 속도와 접근성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되죠. 이 시스템에는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것은 신용기록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같은 승인 시스템을 거치지도 않죠. 이것은 전통 대출 기준이 아닌 주별 전당포 관련 법규에 따른 전혀 다른 규칙을 따릅니다. 이를 모두 종합하면 매우 독특한 사업 형태가 됩니다. 기존 소지품을 담보로 하는 빠른 현금입니다. 그 결과 이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은 명품을 전당포에 맡기기 때문이 아니라 같은 물건을 반복해서 맡기며 한 달을 버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살펴보면 다른 양상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관심이 다른 곳에 쏠려 있는 사이에 구축된 이중금융 시스템입니다. 8장 대분리. 상위 20%의 대출자들은 여전히 기존 금융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축계좌,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투자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은행은 여전히 그대로 느껴지지만 그 아래에서는 조용히 다른 것이 생겨났습니다. 더 빠르지만 더 비싸고 시간이 지나도 부축적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저 한 달을 버티게 해줄 뿐입니다. 이것은 격차를 보여줍니다. 일부 임원들은 더 이상 이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의 금전적 어려움이 회사에 도움된다고 말합니다. 더 많은 회사를 인수할 때는 성장 기회라고 부릅니다. 원래 아메리칸 드림은 중산층 가정을 고객으로 유지하려 했던 은행에 의존했지만 이제 그 가족들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미 이렇게 작동하도록 만들어져 있고 돈은 이미 움직이고 있으며 기업들은 이미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전당포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새로운 상품이나 새로운 고객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수익은 한때 이 시스템이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던 바로 그 가정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미 그렇게 진행 중이라면 다음 질문은 분명합니다. 시스템이 완전히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미국 경제가 붕괴된다면을 확인하거나 이 영상을 시청하세요.